반갑습니다. JD 에듀케이션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저와 함께 캐스케이드 제어, 종속 제어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첨부 P&ID를 쫙 펼치시면 D200 환류 드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 우측 상부로 보시면 D200의 환류 드럼이 있습니다. 이 D200의 레벨, 수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캐스케이드 제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P&ID 예시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와 함께 이번 챕터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난 챕터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개념이 있었죠. 컨트롤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뭐였죠? 네모 그리고 컨트롤러를 C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컨트롤러에는 두 가지의 인풋 그리고 한 가지의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인풋은 PV Process Variable 그리고 두 번째 인풋은 SV Set Value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PV, SV 간의 간극을 확인을 해서 출력값을 내보내 준다라는 게 이 컨트롤러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계속 상기를 시키면서 저와 함께 이번 챕터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캐스케이드 제어가 뭔지 그리고 캐스케이드 제어가 어디에 쓰는지에 앞서서 단일 루프로 구성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단일 루프 제어의 한계입니다. 오른편에 보이시는 T200 우리가 예시 P&ID에 있죠. T200에 온도 컨트롤을 하는데 단일 루프 제어를 쓰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T200을 보게 되면 TT208에서 PV 값이 넘어오고 SV 값, 운전원이 준 SV 값을 받아서 FIC로 set value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FT2209에서 들어온 PV 값을 기준으로 현장에 있는 컨트롤 엘리먼트 FCV2209가 컨트롤 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캐스케이드 제어를 쓰지 않고 단일 루프를 구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중간중간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FIC가 없어지고 FT도 없어지고 TIC가 현장에 있는 컨트롤 밸브를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조작을 하는 피드백 제어를 들어가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단일 루프 제어, 피드백 제어에서는 밸브를 쫙 연다고 해도 거대한 공정 타워의 온도가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컨트롤 밸브가 10%에서 80%까지 즉각적으로 5초 안에 쫙 열렸지만 스팀은 첫 번째로 리보일러의 온도를 올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타워 T200이라는 타워 내부에 있는 유체 온도까지도 쭉 올라가야지만 T2208이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응답 지연이 아주 크게 발생합니다. 리보일러를 데우는 시간 그리고 T200 안에 유체를 데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 밸브를 열었지만 긴 배관 그리고 큰 공정 규모 탓에 온도가 즉시 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일 루프로 구성을 했을 때 트렌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저와 함께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단일 루프로 진행되면 DCS 트렌드가 아래와 같이 그려집니다. 이 트렌드를 해석해 보면 첫 번째 여기 보이시는 A, 스몰 a 포인트에서 간극이 발생하죠. 여기 보이시는 점점점점 목표 온도 set value 대비 프로세스 베리어블이 간극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컨트롤 밸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10%에서 20%를 열렸는데 이 TT에 온도 변화가 없죠. 그러면 30%, 40%, 50%, 60%, 70%, 80%, 90%, 100%까지 열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간극이 줄어야 되는데 간극이 안 줄어드니 컨트롤 밸브 입장에서는 그 간극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열어주는 거죠. 이 B포인트까지 100%가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충분히 받은 타워는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온도가 올라가서 목표 온도인 set value에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을 하면 컨트롤 밸브가 닫히기 시작하죠. 100%에서 다시 80%, 70%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 스팀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에너지를 너무 넘치게 받아서 컨트롤 밸브가 80, 70, 60, 50으로 닫힘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컨트롤 밸브가 0%까지 닫히게 되고 에너지가 더 이상 없으면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 셋 밸류를 지나는 지점에서 다시 간극이 발생하니까 컨트롤 밸브가 0%에서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이 0%에서 100%까지 열려도 리보일러를 다시 데우고 타워 내부의 유체를 다시 데워야 되기 때문에 또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온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넘치는 에너지를 다시 받게 되면 다시 튀어오르고 다시 줄고 다시 튀어오르고 다시 줄고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뒤늦게 반응한다는 거죠. 이렇게 긴 그리고 이렇게 큰 공정을 컨트롤할 때는 반응이 굉장히 늦게 들어옵니다. 밸브를 열고 닫고를 반복하는 헌팅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럼 이 헌팅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알람이 무지하게 울립니다. 알람이 지속적으로 울리고요. 두 번째, 이렇게 온도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를 하게 되면 디스틸레이션 타워, 물질의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물질, A 물질, A 플러스 B 물질을 있는 걸 A 물질 그리고 B 물질 타워의 탑, 타워의 하단 이렇게 분리해주는 디스틸레이션 타워의 치명적인 제품 품질 저하가 초래됩니다. 어떠할 때는 이 상부에 A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잡히다가 어떨 때에는 온도가 낮을 때는 A 성분이 갑자기 줄어드는 이렇게 품질 저하가 최악으로 잡히게 된다는 거죠.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캐스케이드 제어입니다. 캐스케이드 제어의 어원부터 보게 되면 숲속의 작은 폭포들이 층층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유래를 한 거죠. TIC 2208에서 FIC 2029까지 층층이 떨어지는 폭포의 모양. 공학적인 의미는 두 개의 제어기 TIC 2208, 그 다음 FIC 2029 두 개의 제어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된 수직적인 팀 워크입니다. 그럼 캐스케이드 제어가 어떨 때 사용되는지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목적 첫 번째는 공정의 치명적인 응답 지연, 데드 타임이 있을 때 이 캐스케이드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듯이 스팀이 들어가고 리보일러를 데우고 T200 타워 안에 유체까지 데우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응답 지연을 극복하기 위해서 캐스케이드 제어를 쓰고요. 두 번째 핵심 목적은 외부 방해 요인, 외란이 최종 산출물에 영향을 주기 전에 조기 차단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스팀이 여기 로우 프레셔 스팀이 들어오죠. 오른쪽에 끝에 보면 로우 프레셔 스팀이 공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우 프레셔 스팀의 압력이 쭉 줄어들면 이 유량까지도 줄어들게 되죠. 이때 싱글 루프로 되어 있으면 스팀의 압력 그리고 유량이 줄었지만 TT2208은 전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캐스케이드 제어가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TT2208에서 PV 값이 들어오고 운전원이 셋 밸류로 넣어주죠. SV 값을 넣어주죠. 그럼 TIC2208에서 새로운 셋 밸류 SV 값이 들어갑니다. 이 SV 값은 현장에서 들어오는 PV 값은 150도씨라는 온도값이 들어오지만 TIC를 거쳐서 FIC한테 주는 SV 값은 100 큐빅미터 퍼 아워라는 새로운 셋 밸류 SV 값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FT2209 PV 값과 SV 값을 비교를 해서 압력이 떨어지고 유량이 50 큐빅미터 퍼 아워까지 떨어졌다면 이 간극을 맞추기 위해서 FCV2209는 추가적으로 밸브를 오픈해 준다. 이렇게 해서 외부 방해 요인 스팀 프레셔가 떨어지더라도 최종 산출물에 영향을 주기 전에 이 T200 안의 유체에 영향을 주기 전에 조기적으로 컨트롤 밸브는 100 큐빅미터 퍼 아워를 맞추기 위해서 쫙 열어준다. 외란을 방지해준다라는 게 두 번째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캐스케이드 제어의 첫 번째 목적은 응답 지연을 극복한다. 두 번째 핵심적인 목적은 외부의 방해 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준다. 이게 캐스케이드 제어를 쓰는 목적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캐스케이드 제어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캐스케이드 제어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캐스케이드 제어는 완벽하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죠. 마스터 주 제어기를 보게 되면 큰 그림을 그리는 설계자와 같습니다. 온도, 수위 등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게 이 마스터의 목적인 거죠. 이 마스터는 직접 출력값이 나가는데 마스터 컨트롤러에서 출력값이 나가지만 이 출력값은 직접 현장의 밸브를 만지지 않고 하위 제어기, 하위 컨트롤러의 새로운 목표값, set value를 지속적으로 계산해서 하다라는 두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슬레이브 종 제어기는 뭘 하느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 엘리먼트를 조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현장의 행동 대장과 같습니다. 마스터의 명령을 딱 받아서 실제 밸브, 컨트롤 엘리먼트를 즉각적으로 조작하는 근육의 역할을 하는 거죠. 유량이나 압력 변화 같은 외부 방해에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목표치를 굳건하게 사수합니다. 뭘로? 컨트롤 엘리먼트로 목표치를 굳건하게 사수해주는 역할이 슬레이브, 종 제어기의 역할입니다. 한 번 더 저와 함께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캐스케이드 제어는 마스터 그리고 슬레이브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스터 안에는 PV, SV, 출력값이 있죠. 보게 되면 현장에서 들어오는 PV 값 트랜스미터로 컨트롤러로 들어오게 되고 이 SV 값은 누가 준다? 운전원이 준다. 운전원이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SV 값은 운전원이 주는 값이다. 그렇게 컨트롤러는 이 SV, PV 값의 간극을 확인해서 출력값을 주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슬레이브의 컨트롤러에게 이 SV 값을 자동적으로 준다. 컨트롤러가 컨트롤러에게 SV 값을 준다는 게 이 캐스케이드 제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슬레이브의 컨트롤러는 PV 값, 현장에서 들어오는 PV 값과 마스터에게 받은 SV 값의 또 간극을 확인해서 현장의 컨트롤 엘리먼트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거죠. 이렇게 컨트롤러의 명령을 하달하게 되면 피드백을 누구한테 주느냐? 슬레이브 컨트롤러에게 피드백이 갑니다. 마스터한테 가는 게 아니라 슬레이브 컨트롤러에 피드백이 갑니다. 피드백이 가서 PV 값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컨트롤러에서 간극을 확인해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컨트롤 루프가 구성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평상시 운전이라면 캐스케이드 컨트롤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시운전 혹은 초기 스타트업 때는 캐스케이드 제어를 바로 걸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트업 때는 이 캐스케이드 제어를 처음에는 끊고 시작하죠. 끊습니다. 로드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캐스케이드 제어를 사용하지 않죠.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마스터에 있는 건 두 가지의 인풋 값이 있죠. PV 값, set value 값을 받을 수는 있으나 컨트롤러에서 출력 값이 없는 거죠. 단순하게 인디케이터 역할만 마스터는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 컨트롤러는 SV 값을 마스터에서 받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SV 값을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운전원에게 별도의 set value를 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플랜트 노드가 올라오지 않았을 때 시운전 혹은 스타트업 시에는 SV를 두 번째 슬레이브에 직접적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플랜트 로드가 100%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때 우리는 캐스케이드를 연결시켜 주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마스터 슬레이브의 유기적인 행위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전 사례를 보면서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T200 온도 제어입니다. 우리가 예시 PNID를 보면 T200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스팀이 들어가고 컨트롤 밸브가 있고 TT가 있는 이 온도 제어가 어떤 문제로 캐스케이드를 걸었는지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 및 문제점입니다. 목적은 T200 하부 온도를 150도로 일정하게 맞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타워가 25m, 이 25m는 어디서 나오느냐? PNID 하단에 보면
쇼 스펙이 있습니다. 쇼 스펙이 다 적혀져 있죠. 그 쇼 스펙을 보시면 25m가 빵 하고 박혀져 있습니다. 이 타워가 25m이기 때문에 스팀 밸브를 아무리 100% 크게 풀로 다 열더라도 실제 온도가 상승하는 TT208까지 영향을 미칠 때까지 극심한 응답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드 제어를 적용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캐스케이드 제어의 패턴은 어떻게 되느냐? 마스터는 TIC2208입니다. TIC2208이 마스터고 슬레이브는 FIC2025가 슬레이브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컨트롤 엘리먼트는 FCV2029가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PNID를 이용해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T200 하부 온도가 TT2208로 측정이 되고 있죠. 그런데 SV 값을 운전원이 150도로 세팅을 해놓으면 이 PV 값, SV 값 간극을 비교를 해서 TIC208은 계산을 하는 거죠. 어떻게 계산해서 출력값을 내보내느냐? 이 150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스팀이 70 큐빅미터/아워가 필요합니다. 라고 FIC2029에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FIC2029는 FT2029에서 들어오는 PV 값 그리고 받은 SV 값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최종 컨트롤 엘리먼트인 FCV2029에 명령을 하달하게 되는 거죠. 온도 제어기가 스팀 밸브를 직접 건드리지는 않는 개념인 거죠. 단순하게 목표 유량을 송출을 해줍니다. 필요한 스팀 유량을 계산해서 하위 유량 제어기 FIC에게 지시해서 신속하게 마지막 컨트롤 엘리먼트를 조작하는 게 T200 하부 온도 컨트롤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D200 리플럭스 드럼의 수위 제어 캐스케이드입니다. 이 D200의 문제점은 뭐냐? 환류 드럼 애기를 60%로 안전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펌프를 거쳐서 긴 배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수위 변화, 이 긴 배관을 통과해야지만 컨트롤 밸브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수위 변화에 대해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늦으면 오버플로우, 액이 넘쳐버리거나 액이 다 떨어져서 펌프가 공회전하면서 펌프가 고장 나버리는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는 캐스케이드 제어를 걸어준 겁니다. 이렇게 긴 배관 아니면 큰 공정이 있을 때 캐스케이드 제어를 걸어준다고 했었죠. 그러면 D200 환류 드럼 수위 제어를 위한 패턴을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패턴은 LIC2922가 내 역할을 하는 마스터가 되고 두 번째 FIC2921이 슬레이브입니다. 마지막으로 FIC2921에서 명령을 하달받은 FCV2921이 마지막 컨트롤 엘리먼트로 패턴이 넘어가게 됩니다. 한번 PNID를 이용해서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D200의 LIT 레벨 인디케이터 트랜스미터 2922가 PV 값을 LIC2922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set value SV를 운전원으로부터 60%라는 지시값을 받았습니다. 이 지시값을 맞추기 위해서 유량은 FIC에게 계산을 해서 15 큐빅미터/아워가 필요합니다. 6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5 큐빅미터/아워가 필요합니다. 라는 지시값을 FIC2921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SV 값을 받은 FIC는 현장에서 들어오는 PV 값 그리고 SV 값을 비교를 해서 그 발생하는 간극만큼 현장에 있는 컨트롤 엘리먼트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FCV에게 신호를 보내서 밸브를 더 열거나 더 닫아주게 됩니다. 수위 제어기 LIC가 필요한 배출량을 LIC가 계산을 해서 FIC로 보내주는 거죠. 계산해서 유량 제어기 FIC에게 지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신속하게 컨트롤 밸브를 조절하는 D200 환류 드럼 수위 제어까지 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챕터 관련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 혹은 메일 송부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